네, 오늘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매일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 오늘 우리가 나눌 게 꿈의 시각화잖아요. 근데 이 꿈의 시각화는 어, 여러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나 또는 뭐 보험 비즈니스나 또는 자기 개발 이런 곳에서도 이 꿈의 시각화를 통해서 보물지도 만드는 활동들은 되게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이들 해요. 연말이나 연시에 이 보물지도 만들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과 맥락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또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내가 뭘 원해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가치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원하는 것들을 좀 분별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만드는 보물지도는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또 많이 파워풀한 그런, 어, 여러분의 어떤 삶을 이끌어갈 그런 보물지도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못 오시는 분이 많아서 이런 적은 지금까지 연구원 과정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봤더니, 제가 그동안에는, 이번에도 되게 혼신을 다해서 운영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에는 거의 뼈를 깎고, 살을 깎고, 정말, 3시간 내내 막 거의 피를 토하면서 사람을 일깨우기 위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은. 근데 이번 여정에서는 책 다 읽어 오시니까 책에 이제 그 동안에는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또 그 육성으로 또 다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참여자 한 사람의 스토리를 또 아니까 거기에 이제 맞도록 그 육성으로 막 들려주고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그러진 않았는데, 음, 뭐, 필요할 때는 얘기를 했죠. 그런 게 원인이 되지는 않았겠죠. 다들 이제 깨어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척 보면 착이다, 이렇게 아셔가지고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오늘도 매우 중요한 날이고, 이 여정이 혼자서 생각했을 때랑 또 이 함께 하는 이 시간에 또 저희 이야기를 듣고 할 때랑 좀 달라서 보물지도를 그냥 만들어 오라 그러면 되는데, 재료를 굳이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는 에너지 속에서 만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워크북을 먼저 펴볼까요? 오늘 워크북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핵심 가치, 강점과 핵심 가치 찾기를 하면서 성찰글을, 여러분 올려주신 성찰글을 읽어보니까 많이들 자기 자신의 어떤, 음, 강점, 그리고 어, 핵심 가치를 찾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훨씬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 있는 문장들로 만들어지면서 내면의 힘이 더 이렇게 살아나는 어떤 목표를 위해 가야 되는지 알겠다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영화 소개해 드렸죠. 맞죠?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영화를 잠깐만 공유 잠깐 중지하고 영화 키즈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라고 소개를 해준 것 같은데 저쪽만 소개했나? 왜 소개 안 해줬다고요? 소개해줬잖아요. 수업 시간에 올려줬는데 자기들 코칭하고 있을 때 제가 올렸거든요. 그죠? 영화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 아무도 안 봤어요? 와, 대단하다.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아무 할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이에요?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몰라서요. 세상에. 네이버에서 보면 되는데, 아무 데도 볼 데가 없으면, 무슨 이제 근데 안 되던데, 네이버로. 올레 TV 이런 것도 있고, 네이버 그 링크에 네이버 TV가 거의 모든 걸 다 지원할걸요?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몰라서 보셨구나. 한번 보세요, 나중에라도. 음, 네.
그 영화를 꼭 보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하면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거를 하고 거기에 시간을 써야 성공해요. 중요한 건 그래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게, 그냥 입으로 후 불면 날아가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럼 진짜 성공과 진짜 지켜야 하는 게 뭔가? 그냥 나의 생명을 잘 지키는 거.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고 급하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금방 후 불면 진짜 다 사라져요. 정말 다 사라져요,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투자한 시간, 내가 나를 깊이 들여다본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성장시킨 시간, 나를 성장시킨 그 결과가 여기 다 축적이 되죠. 나라는 존재는. 다른 건 다 후 불면 날아가는데 내가 나를 성장시킨 그것은 안 날아가요. 그것은 되게 힘이 세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걸 다 이겨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뭐가 아까워서 나에게 투자하는 거를 멈추고 또 뭐가 이래서 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힘들고 지치면 내가 좀 힘들고 지쳤으니까 쉬어야겠다 이러고 쉬면 돼요. 근데 지난번에 그 강점과 핵심 가치, 그리고 또 오늘 이 이제 시각화 수업을 통해서 발견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내가 가슴 뛴다라고 느끼는 어떤 것을 이제 딱 붙잡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지치고 힘들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잠을 안 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저는. 음. 저는 아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 그게 왜 그러냐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냥 혼자 노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혼자 노는 그 시간이 저는 늘 뭔가를 창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그 시간이 막 아까워요. 막 시간이 가는 게.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일이 명확하게 있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오늘 더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이미지로 새기는 날이 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하여 삶이 지치고 힘든다라는 것에서부터 완전히 나와서 내가 원하고 또 힘을 그 자발적으로 힘과 에너지와 몰입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창조되는 그런 삶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키즈 영화는 지난번에 줄거리를 조금 얘기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내면 아이가 나타나서 어릴 적 꿈을 얘기해줘요. 그 되게 감동적이고, 되게 한번 보세요. 되게 볼만한 영화예요. 되게 이 시점에서 융심리학에 융심리학도 적용이 돼 있고 내면의 상처 치료 뭐 이런 게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 그냥 그 인간미 없는 그런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로 살다가 예쁜 여자도 아내도 생기고 개도 키우고 경비행기도 조종하고 그 어릴 적 아이가 말했던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고 성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또는 뭐 밖에서 봤을 때도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건 누구나 다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뭔가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어도.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어릴 때 꿈꿨던 건 뭐지? 그거를 이제 이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도해 보시고. 온전한 나를 그리다 꿈의 시각화 오늘의 학습 목표 읽어볼게요. 네. 네, 김동주 코치님. 온전한 나를 그리다 꿈의 시각화 학습 목표. 온전히 기능하는 나로 살아가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상상하여 시각화할 수 있다. 보물 지도 만들기 코칭 프로세스를 통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뛰는 삶을 창조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코칭에 활용할 수 있다. 의식 확장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활동을 통해 고객의 미래 비전과 사명을 시각화할 수 있는 코칭 기술을 습득한다. 네, 그래요. 참, 어, 한 장을 넘기면, 우리, 한 장을 넘기면, 워크북에도 이런 말이 써 있나요? 네. 모든 변화는 결국 좋은 것과 함께 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좋다, 나쁘다. 좋은 일이 일어났어. 나쁜 일이 일어났어. 라고 흔히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다라는 게 진리예요. 어떤 나쁜 일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성장을 하고 어떤 나쁜 일은 그것으로 인하여 어, 잘못된 길을 다시 되돌려서 좋은 길로 만들어서 갈 수도 있어요.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좋은 일이 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느냐. 내가 그 일을 결국 좋은 것과 함께 온다라는 이 명제를 믿는 마음으로 결국 그 안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쁘다고 생각되는 어떤 일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나쁘다고 생각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그걸 감정적으로 깊이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그것에서 황금이 발견돼요. 근데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정도는 내가 뭐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서 강한 척, 센 척, 그 일이 던져주는 그 크기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뭐 외로움과 이것을 깊이 느낄 때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진짜 성장해요. 진짜 성장. 인간적인 성장, 성숙. 근데 그런 아픔을 무서워서 이런 거는 다 쳐내고 막 강한 척만 하고 달려가다 보면 성장이 아니고 그거는 밖으로 보일 때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뭐 성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성숙된 어른의 모습으로 어, 그 성숙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를 느끼지만 그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결국 보물을 발견하고 결국 그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의 그 꿈의 시각화 그 보물지도 책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과 함께 집단 활동을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띄어서 또 뭐 집단에 활용하고 이래도 되게 좋겠지요. 음, 책에 있는 부분을 요약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보물지도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네, 손수빈 코치님 읽어주실까요? 아, 네, 요약한 걸로 읽을까요? 여기 이거 읽어주시면 돼요. 아, 책에 있는 걸로요? 네네. 네, 어, 1. 꿈의 시각화.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 천재적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해왔던 일들을 보통 사람들이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연구된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흐릿한 소망을 당신 눈앞에 명확한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소망을 이미지로 반복해서 그리게 되고 스스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노력도 필요 없고 스트레스도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지와 비전을 생생하게 그리는 사람일수록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지와 성공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물 지도에 이런 말을 써보세요. 나는 모든 꿈을 이루기 위한 시간, 에너지, 지혜와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나의 꿈은 적시에 이루어진다. 나는 꼭 필요한 일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실천한다. 나는 정말로 운이 좋다.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야호!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읽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보물지도 만들기는 천재적인 사람들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인 우리가 이 천재적인 사람들의 방식인 시각화의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마음성장학교에 입학한 첫날부터 내 인생을 동물로 표현한다면 하는 이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각화 연습을 1년 가까이 연습했어요. 이제 누군가가 무엇을 한번 이미지로 그려봐요. 이러면 이미지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됐죠. 처음에는 이미지로 동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낯설고 상상을 하기가 좀 쉽지 않고 내가 왜 동물이야? 이렇게 했었다면 지금은 자기 자신을 은유나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물이나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의 뇌가 좌뇌와 우뇌가 통합된 전내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다. 이게 바로 천재의 뇌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뇌는 다 이래요. 그래서 늘 꿈꾸듯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3D, 4D로 상상을 하죠. 4D로 그 향기와 거기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을.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한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리 예측해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실수와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흐릿한 소망이 명확한 이미지가 돼요. 여러분이 흐릿하게, 막연하게, 흐릿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어때요? 앞날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말을 계속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앞날이 깜깜해. 미래를 믿을 수 없어. 뭐 이렇게.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를 찾고 싶어. 이게 흐릿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명확한 이미지를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아까 말했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고, 막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져서 인생이 가볍게, 즐겁게, 사푼사푼 놀면서 가는데 성과가 막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음, 여기에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특별한 노력도 필요가 없어요.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 참아야 돼 라는 말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나온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에게도 너 참아야 돼, 너 노력 더 해야 돼, 너 애써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내적인 그 성취 욕구, 내적인 목표가 명확하면 자동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게 그래요, 인간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붙잡으면. 음, 그러면 그럼 또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연습했어요. 매일매일 10,000원의 행복. 오늘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아, 이게 내가 오늘 행복하구나. 근데 너무 바쁘고 또는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결핍의식에서 살고 있으면 그 10,000원의 행복을 누리는 잠깐의 행복을 여유롭게 누리기도 어렵기도 하죠. 빨리 먹고 또 빨리 뭘 해야 되고 빨리 쉬고 빨리 가야 되고 빨리빨리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가장 소중한 거 꼭 지켜야 할 것은 나. 생명을 살고 있는 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잃어봤어요. 그래서 내 생명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저는 제 오장육부를 다 이렇게 장기 기증을 또 옛날에 다 해놔서 장기 기증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나의 그 오장육부가 쓸모가 있다면 이것마저도 다 장기 기증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재와 같은 사람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한번 살아봤어요. 그리고 나서도 또 모든 것을 또 잃고 막 이런 날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 생명이 있는 한, 그리고 그런 순간에도 계속 공부하고 책을 읽는 한, 예, 살만한 세상을, 만나고 또 창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네, 음, 애쓰지 마세요.
애쓰는 거야말로 애쓰는 삶을 계속 만들어내요. 애쓰고 있다면 오늘 않으면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답을 보물지도 만들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보물지도예요. 이거는 언제 만든 거냐면 제 이야기 잠깐 할게요. 이 보물지도는 제가 모든 것을 잃고, 음, 저는 이제 동네 아주 유명한 독서논술 선생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우렁각시 같이 살았죠. 원더우먼, 슈퍼우먼, 우렁각시. 그게 제 삶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애를 막 다 하고, 남편 다 보내고, 그리고 저는 한 1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학원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일 하나도 안 한 여자처럼 또 밥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도 돈을 아주 잘 벌었어요. 애들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아주. 그런데 이제 그 삶이 무너지고 모든 관계가 다 이제 막 끝나고 이러면서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때 저는 저 자신에게 투자를 했죠. 내가 벌어놓은 돈 모두를 투자해서 저는 의식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내가 배운 이 의식에 대한 이 의식 공부를 사람들에게 나누자니 당시 어떤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막 깨어났고, 이 깨어난 의식이 얼마나 그 달콤하냐면, 여러분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코심들이 여기 마음성장학교 들어오면 계속 배우잖아요. 마음성장학교에서 하는 걸 다 배우잖아요. 왜 그러냐면, 깨어나서 그래요. 의식이 계속 깨어나면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아요. 저도 한 1억 원 이상을 썼고, 이후에 대학원 다니고 또 뭐 이것저것 배우고, 올해만 해도 제가 이것저것 수강하고, 저는 이제 주로 마케팅이나 AI 관련된 수강들을 좀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케팅 또, 이번에 또 마케팅 한 300 얼마를 주고, 누구 그 파트너들한테 맡겼어요, 뭐를.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만 마케팅비로 한 1,000만 원 이상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운영비로 또 막 그렇게 쓰고, 돈을 많이 써요. 근데, 음, 돈 얘기를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저는, 이제 그렇게 돈을 많이 썼어요, 저도. 뭐 의식 공부도 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또 그 밖에 여러 사회 교육을 하고, 이제 계속 또 마음성장학교가 안정적으로 사람들, 이제 FT 코치님들을 지원하고, 이 세상에 마음성장학교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고, 이러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키고 알리는 데다가. 음, 그런데 이 당시는 그 이제 유튜브가 지금은 많이 생겨서 의식이 뭔지 뭐 이런 걸 막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이 당시는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사이비 뭐 이상한 거 막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때였어요. 그때가 한 2012년? 네. 그때요. 이 보물지도는 2014년쯤 만든 것 같아요. 아니, 2013년쯤 만든 것 같아요. 2013년. 근데 제가 어, 이제 이 의식 공부를 하고 독서논술 선생님으로 한 20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독서에다가 이 의식을 녹여서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독서 치료를 잠깐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의식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면서 저와 같이 함께하면 의식이 확장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게 바로 생존 독서예요. 이 생존 독서에 노가 있죠. 근데 그 생존 독서를 하고 사람들이 진짜 어메이징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 이 마음성장학교 이 책 뒤에 참여자 소감이 써 있어요. 그게 바로 그때는 생존 독서였어요, 이름이. 그게 이제 진화돼서 마음성장학교 이 심리학 이론을 입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다 책으로 했었어요. 그때는 심리학 이론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오직 깨달음으로만 강의를 했어요.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깨달았다.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 깨달음을 그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나눴는데 한두 달 만에 5천 명의 팔로워가 모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이 소통을 안 하는데 그때는 생존 독서 출간되기 전에 한 100일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100일도 되기 전에 뭐 한 3달 됐는데 5천 명이 모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첫 번째 프로그램을 그 생존 독서 8주 프로그램이에요. 생존 독서 8주가 이 마음성장학교 프로그램이 되었고 심화 과정이 되었고 또 그림책 심리 코칭이 된 거예요. 생존 독서 8주가 이렇게 저렇게
도구들을 바꿔 쓴 거죠. 하나는 심리 코칭, 하나는 그림책. 이렇게 도구가 바뀐 거예요. 근데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한 사람이 자기 자존감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의 존재가 되는 게 그림책 심리 코칭에서도 있었고, 리디아가 나왔잖아요. 존재로 살아가는 삶으로 끝나잖아요. 여기 이 심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건 어느 때냐면 책 쓰기 직전인데, 음, 이제 학원의 문을 닫고 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학원의 문을 닫고 이제 돈이 하나도 없죠.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학원을 닫았더니 한 30명 정도 되는 애들이 안 그만두고 계속 다니겠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집에서 한 30명을 가리켰어요. 이 당시에. 근데 이제 애들을 못 가리키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에너지도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작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도서관에서 내가 배운, 이런 의식과, 그다음에 독서 치료와 이런 걸 섞어서 내가 수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서관을 돌아다녀 봤더니, 뭐 그런 수업을 하는 게 없더라고요. 거의 도서관에서 무슨 부동산 수업이랑 경제 수업, 만들기 수업,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러냐,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마침 어떤 도서관 관장님이 이런 독서 치료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참여하게 됐어요. 왜 왔냐,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여기서 이걸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땐 그분이 엄청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왜냐면 그 관장님은 그게 너무 기쁨이어가지고, 관장은 원래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인 여성들을 모아다가 자기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남산 도서관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개발해서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저는 이후에 제가 남산 도서관에서 서울시 사서 교사들을 위한 연수를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2년 동안이나 제가 그걸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내가 처음 이런 프로그램을 접한 게 이 남산도서관에서 이렇게 보급한 그거를 우리 지역 관장님이 가지고 이렇게 안내하는 걸 내가 참여했었는데, 이후에 내가 그 남산도서관, 그 서울시,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사 사서 연수를 하면서, 그때 거기에서 이제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어요. 여러분도 지금은 이 수업을 듣고 있지만, 어, 뭐 1년 또는 2년, 3년 후, 또 5년 후에,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마음성장학교를 통해서 성장하신 분들이 정말 기업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음, 자, 그때 이제 보물지도를 만들 거라고 듣지도 못하고 이제 딱 갔더니 잡지를 한 권씩 나눠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오려서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다시 살아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렸어요. 여기 있는 꿈들은 불과 1, 2년 만에 다 이뤄졌고요. 지금 안 이뤄진 것은 여기 늙은 거, 아직 안 늙어서 늙은 거랑 50kg, 50kg를 언제 이룰 수 있죠? 네, 50kg부터 한참 멀리 와가지고, 네, 50kg. 근데 이거 못 이룬 이유는, 왜 전지현이냐면 제 그 당시에 별명이 전지현이었어요. 네, 한동안, 한 5년 동안 전지현 별명을 사용했어요, 닉네임을. 왜냐면 머리 길어서. 머리 길어서 전지현이라고 제가 하고 다녔는데, 여기 하루 30분 이상 러닝머신 또는 산책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달에 30분도 안 걷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는 정말 이러다가 발목에 근육이 다 퇴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올해는 이제, 올해 지나갔네요. 내년에는 50kg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50kg는 아니더라도 50kg대로 도전해 볼게요. 나머지 거는 정말 1, 2년에 다 이루어졌고요. 그거 초과로 다 달성이 됐죠. 책을 쓰고 책을 출간하고 저는 2015년에는 출간이 안 됐고 2015년에는 다 썼고 16년에 출간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카페에서 여성들과 이렇게 수업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뭐 아무 때나 해도 되잖아요, 카페에서. 그 카페로 모여 이래서. 근데 그게 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여러분에게 안내한 그 그림책 심리 코칭에서 안아줘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는 그 엄마 전 만진 그 여성 이야기 있죠. 그게 우리 카페에서 수업한 수업이에요. 카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했던 그림책 수업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이제 참여했는데 그 관장님이 음 저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참여자일 뿐인데 저랑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 참여자의 성찰이 깊다 보니까 그 역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분이 뭔가 비범함을 알아채고 자기가 사실은 인생에 뭔가 숙제가 있는데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무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도 가족하고도 반복되는 어려움.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해 드리는 코칭을 진행했어요. 공간이 없어서 그 지하에 주차장에 청소 아주머니의 온돌방이 있었어요. 청소 아주머니 휴게실. 거기에 둘이 담요를 덮고 딱 요런 계절인데 담요를 덮고 둘이 앉아서 무려 3시간 동안 제가 존재 경청을 쏘아대며 그분의 이야기를, 인생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고 코칭을 도와드렸더니 그분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이제 도서관 이렇게 옮겨 다니실 때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재능 기부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두 번째부터는 이제 돈을 받으면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었고, 또 제가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우리 도서관에서 해줄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안양에 있는 도서관들은 저의 프로그램의 실험실이에요. 그래서 제 프로그램들은 모두 다 안양의 도서관에서 무료로 시작을 했고, 또는 뭐, 제가 3만 원부터 강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3만 원. 한 시간에 3만 원. 3만 원, 6만 원 뭐 이렇게 받으면서, 시작된 프로그램을 여기서는 실험하고, 그러면 이제 전국의 도서관들에서 연락이 와서 또 강의를 가고, 그다음에 한겨레 문화센터에서는 고가에 판매되고, 여기는 3만 원 받고, 거기는 30만 원을 받고, 이렇게 이제 10배 그 이상 이렇게 강의료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렇게 붙이면서 여기다가 지갑을 하나 붙였어요, 제가. 이거 나를 위한 예쁜 지갑 산다. 크리스마스 선물. 가을이니까 제가 이제 하나 붙였는데, 저게 한 7, 80만 원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비싼 지갑이 있다니 이러면서 이제 붙였어요. 근데 그때 돈이 없잖아요. 학원의 문을 닫고 이랬으니까. 엄마랑 휴양지 간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놀랍게도 제가 한우리 거기 독서논술 할 때 한 30명을 데리고 갔더니 최우수 교사라고 보너스 상품권을 줬어요.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지갑을 샀어요. 똑같죠? 네. 똑같은데 사실 저 지갑이랑 다른 지갑이에요. 디자인만 똑같아요. 디자인만. 이게 지금 몇 년이 된 거야? 한 10년 된 거죠? 10년 넘었죠? 음. 네, 그렇게 10년쯤 됐네요. 2014년 이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책을 쓰고 있었는데, 막 마감이 임박했는데, 여기다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보물지도 있는 걸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붙여놨으면 아마 제가 그 이마트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받아서 생활비 썼을 거예요. 근데 이거 붙여놓으니까, 내가 돈 많이 벌 거니까 지갑 하나 사야겠다. 이래서 요 빨간 지갑을 바로 샀고, 그 다음에 책을 막 쓰고 있었는데, 추석 연휴가 됐는데, 내가 지금 엄마랑 여행을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직전에 엄마가 관절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주사를 맞고 회복이 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책 쓰기를 잠깐 접고 엄마랑 오키나와로 여행을 갔어요. 오키나와 이제 가을 추석 연휴에 갔으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진짜 바다에 일본 영화에 왜 조용한 바다에 그 외딴 그 바다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일본 영화들. 딱 고래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파라솔 하나 빌려놓고 이거 누워가지고 의자 2개 빌려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우리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야, 여기 별로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닌가 봐. 그래서 왜? 엄청 좋구만.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없잖아.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엄마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 구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 저는 거기에 하루 종일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엄마는 사람 있는 데를 좋아해서 사람 있는 데로 막 또 다니기 시작하고 그렇게 놀다 왔어요, 엄마랑. 근데 그때 제가 엄마를 앞에 앉아놓고 이효리가 여행에서 하는 것처럼 엄마 그때 어떻게 됐어? 엄마 뭐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중에는 아주 질려가지고 나 얘랑 다시는 여행 오지 말아야지. 막 이랬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엄마랑 더 깊은 이런 관계, 내가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혼자서 내가 다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냥 이뤄진 거예요, 쓰자마자. 근데 요거는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우아한 이영애처럼 내가 이 우아한 자동차를 타야지 이러면서 저는 이게 아우디 자동차를 붙인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오려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나는 아우디를 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제가 강의를 다니다가 강원도에서 차가 한번 섰어요. 강원도 고개에서. 그 어떻게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데 주차장까지 이동을 해서 하룻밤 세워놨더니 다시 차가 또 가더라고요, 다음날. 그래서 강의 갔다가 하룻밤 자고 다음날 그냥 고칠 데가 없어서 그냥 올라왔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인천에 이제 강의를 갔는데 한 16차선? 엄청 넓고 고속도로 바로 입구 16차선 되는데 갑자기 차가 스르르르 쓰는 거예요. 도로 한복판에서. 근데 한 번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살짝 이렇게 비꼈어요. 그 바로 직전이 이제 고속도로였는데 고속도로에서 쓸 뻔했어요. 그래서 차가 한 10년 넘게 탄 차가 죽었어요. 코로나 때. 그래서 다행히 목숨은 부지했고 그 차가 이제, 그래서 차를 하나 사야 돼서, 이제 차를 사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여갖고 차가 없는 거예요. 막 국산 차들도 막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 두 달을 기다려야 된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동생이 폭스바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걔가 차가 엄청 많이 들어와서 지금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온대요. 그래서 그래, 나 지금 차 없으면 지금 빌려서 탈 판인데, 그럼 빨리 한 대 갖고 와. 이래가지고, 제 차가 이 폭스바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근데 저는 이제 이 폭스바겐을 사고 나서도 내가 아우디를 타고 싶다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폭스바겐을 사는군. 이러면서 이제 좀 더 모았다가 아우디를 사려고 그랬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봤더니 여기 이걸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이 이렇게 작용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책상이에요. 나를 위한 예쁜 책상. 저는 평생 책상에 앉아서 애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집에 책상이 엄청 많아요. 옆에도 책상, 여기도 책상, 거실에도 책상. 식탁도 저는 식구가 저랑 아들밖에 없는데 6인용 식탁을 써요. 왜냐하면 늘 식탁에 앉아서 뭐를 하기 때문에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책을 책상에서만 보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네, 그래요. 책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나는 학원 하면서 평생 애들을 가르치기만 하는 이 책상이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내 책상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수업을 그만두고 애들이 이제 안 오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 앉아서 막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몰입하고 책을 쓰는데, 어, 작고 예쁜 책상으로는 감당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컴퓨터를 두 대를 놓고 막 여기다 책을 쌓아놓고 이렇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애들을 가르치던 그 책상이, 이 책상이 내 책상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꿨더니 책상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져서 이거는 안 사고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새로 산 책상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는 그때 그 즉시 그냥 잠깐 만든 거지만 여러분은 또 이렇게 해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생각하든 잠깐 만들든 예, 다 자기 무의식 안에 있던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운데에는 자기 자신의 멋진 모습이나 행복한 모습을 이제 붙이라 그랬는데 저는 그 준비를 해간 것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예, 아주 여왕 같은 이런 멋있는 여자를 하나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어, 자, 제 이야기를 하나 드렸어요. 어찌됐든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온전히 기능하는 나. 자아의 빛과 그림자를 수용하고 포용할 때 본래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자신을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느낄 때 내면의 빛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 빛은 자연스레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면의 상처 치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내 안에 옳고 그름을 떠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우리 코치님들 중에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만큼 배우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 드릴게요. 이제 석사가 되었든, 박사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사모가 되었든, 온갖 사람들이 마음성장학교 다 오는데, 그들이 세상에 있는 전문가들이, 사람들과 편안하고, 편안하고, 정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자기를 적절하게 드러내면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상담사의 옷을 입고 있고 또 뭐 다른 어떤 전문가들의 옷을 입고 있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코치님들은 1년 동안 어, 매 시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와 처음 만나는 대상과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그것만 할 줄 안다면 사람들과 충분히 함께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배운 것을 활용하면서 그 분야의 최고로 멋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지난번에 그 강점과 핵심 가치에서 찾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빛나게 하는 전문성,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집중해서 이제 그 한 가지를 공부해 가는 거. 그 북극성이 있다면 그 북극성을 향해 이제 무엇을 공부하면서 나갈 때 더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막 공부해놓고 하나도 못 쓰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그죠? 그래서 공부하기가 겁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강점도 찾고 핵심가치 찾고 이렇게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돈 벌고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공부 다 하고 나서 또 해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구나. 내가 이거 하면 참 기쁘겠구나. 이거 이제 알았으니까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돈 벌고. 근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돈이 더 잘 벌리는 거 모르죠. 공부하기 시작하면 돈이 더 잘 벌려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숙제를 다 강의로 만들었어요. 숙제할 때 되게 투덜투덜거리면서 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내 글을 갖다가 한 편 써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쓴 글을 돈도 안 받고 보여준단 말이야? 이러면서 혼자 그때 저는 이제 책을 세 권, 네 권 쓴 작가로 대학원을 갔거든요. 뒤늦게. 2020년에 졸업했어요. 저는 대학원을.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내가 이 교수들한테 내 글을 말이야,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주고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빨리 잘 만들어서 강의에도 써야지. 이러면서 막 일석삼조. 나도 성찰하고 숙제도 제출하고 그리고 그걸로 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재미난 시간이었어요. 성장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할 것이 분명해지면 그때 나의 전문성을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람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을 추적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저랑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1인 기업으로 성장한 사람들도 여럿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동안 내가 성장한 것만큼 그 사람들도 이렇게 성장을 한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그 일을 계속해요. 똑같아요. 어떤 차이냐면 그 분야를 위해
더 공부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활동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예요. 공부한 다음에 뭘 해야지 하는 사람은 똑같고요. 옛날이랑 똑같아요. 공부만 했어요. 머리만 커진 거예요. 그리고 공부 안 한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예, 실행하면서 이렇게 간 사람들은 달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전문적인 학위를 따는 공부도 공부고, 내가 내 이 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바로 돈 벌 수 있는, 요즘엔 바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공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투자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요. 투자의 원리예요. 네. 자. 오직 마음의 소리에 따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변화를 위해 고통이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몸을 잘 돌보지 않을 때 병이 나는 것처럼 삶을 잘 돌보지 않고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맞춰 꼭두각시처럼 살아갈 때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서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살아갈 때 결국 삶은 우리를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든지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든지 배우자를 위해서든지 부모를 위해서든지 그 타인의 요구와 기대 또 승인에 맞춰서 사는 삶은 결국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해도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다시 우리에게 온 고통은 다시 제대로 살아보라고 신이 우리에게 준 완벽한 기회와 기회예요. 완벽한 기회예요. 그래서 고통이 왔을 때는 방향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길을 찾아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내면의 소리에 반응해 보세요.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와 지혜는 이미 당신 안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사용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 지혜가 말이죠. 지금은 종지 같을지라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모든 부분을 온전히 수용할 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커다란 그릇으로 변화할 겁니다. 우리가 삶이 망했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작은 존재라고 느껴질 때,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기가 많이 쓰리고 아프죠. 아,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이런 작고 종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그래서 종지면 종지답게 살아내야지만, 작으면 작은 존재로서의 그 비굴함과 그 비참함을 느껴야지만 결국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그것이 깨져요. 깨져야, 자아가 깨져야 접시가 돼도 되고, 다른 함지박이 돼도 되고, 다른 것과 섞이고, 흡수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꽉 붙들고, 아닌 척 이렇게 살아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괴로울 뿐이에요. 여러분이 자아라고 느끼고 있는 그 너머로 가시길 바래요. 자아는, 언제 드러나죠? 우리가 고집을 피울 때 드러나요. 고집은 애들이 피우는 고집만 고집이 아니라 어른인 우리가 늘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 지점이 바로 자아가 애쓰는 지점이에요.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그 맞는 게 너무 내가 맞는 게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상처를 입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이러는데 그냥 그러라 그래 이렇게 하세요. 그러라 그래.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러라 그래 하고 아 그런 생각도 있어. 와 독특하구나 이러세요. 못 받아들일 때는 독특하구나 이러고 받아들일 만한 거는 와 좋구나 이러면서 받아들여 보고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거면은 와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독특해서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그냥 비난 없이 감탄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삶에서 오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보네요, 벌써. 그 생존 독서 특강을 일주일 동안 오픈 채팅방에 공유해 드렸는데, 거기에서 맨 마지막쯤에 생존 독서에 쓴 문장을 하나 읽어 드린 게 있어요. 그 문장을 오늘 여정에서 같이 읽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음,
여러분이 이 우주에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메시지들, 또 여러분이 신내계에서 듣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리들, 말씀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연해지면 유연해질수록 굉장히 더 좋은 말을 진실되게 들을 수 있게 되겠죠. 자기가 자기라고 애쓰고 있는 부분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셔요. 자, 우리는 꿈을 이루어줄 보물지도 만들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미래 일기 써보기는 과제로 내드릴게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오늘 보물지도 만든 다음에 해도 돼요. 보물지도 만들기는, 음, 시간을 좀 드릴 건데, 어, 잠시 요거 읽어보고 나서 제가 시간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 40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면을 끄고 보물지도를 만들고 만날 건데요.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시간을 드릴게 그때 쉬고 그렇게 할게요. 보물지도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위에는 누구누구의 보물지도 이렇게 쓰고 또 캐치프레이즈를 씁니다. 자신을 한층 이렇게 향상시키는 야호 이루어졌다. 행복한 은미의 보물지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가운데는 가장 행복한 모습, 또 과거의 사진 이런 거 좋고 앞으로 되고 싶은 어떤 거를 붙여도 좋아요. 하단에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라고 씁니다. 나머지 공간에는 강력히 원하는 거,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거 쓰면 되고요. 혹은 먼 미래 또는 가까운 미래 뭐 아무거나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오늘 꾸미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매년 만들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우리 선수빈 코치님이 읽어주신 건데, 책에 아까 하단에 있던 건데, 워크북에, 요런 어떤 신념들은, 나쁜 에너지가 요만큼도 없는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신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보물지도 군데군데 쓰고 싶은 곳에 써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미래 일기예요. 저는 예전에 학원 할 때 그 시크릿 종류의 그런 자기계발서에 굉장히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 그냥 그런 책을 읽으면 저는 책이 선생님이에요. 어쨌든 평생 저는 책이 선생님이었는데, 그런 책을 읽으면 다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운영을 했을 때,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매일 그 미래 일기를 썼어요. 출근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누구누구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원래 한 팀에 TO가 있었는데, 누구 엄마가 그 한 팀 애들을 모두 모아왔다. 막 이렇게 써요. 그리고 그러면서 막 이런 이루어진 거 감사 일기를 다 써요. 그리고 나는 그 아이들을 지금 3학년인데 그 아이들 6학년 때까지 로드맵을 보여주고 그 엄마들에게 뭐 상담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다음에 또 동생팀을 시작하기로 했다. 막 이런 거를 일기로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오죠. 이제 11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러 오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다 했고 글로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이 너무나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미래 비전 로드맵을 3학년인데 6학년 때까지 로드맵을 다 보여주니까 저는 그 당시에 한 번, 입학할 때 한 번 상담을 1시간 정도 딱 해요. 길게는 2시간. 그리고 3년을 다니든 4년을 다니든 문자만 보내요. 누구 어머니, 이번 달 교육비는 얼마입니다. 그것만 보냈어요. 그런데 애들이 3년, 4년 막 중학생 때까지 그렇게 다녔어요. 한 번의 신뢰. 그리고 아이들이 그 성과를 내고 계속 다니니까 뭐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가끔 이제 학부모 이 상담을 할 때는 어, 이제, 뭐, 오시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상담을 한번 해드리는 날이 있죠. 전체 다 이렇게 교육해드리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은 얘기를 또 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열정적으로 수업하는 게 좋으세요? 아침마다 상담 전화를 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목이 쉬어서 수업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애들에게 열정을 다해 수업하는 게 좋으세요? 이러면 다들 두 번째를 선택한,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죠? 이러고 이제 전화를 안 했어요. 평생 전화를 안 했어, 정말. 나중에 공부를 하러 갈 때 제가 아이들 막 15일 또는 막 2주에서 막 3주를 빼야 됐을 때가 있어요. 수업을 하느라고.
그러면은 저는 단 하루 1초도 시간을 어기면 나쁜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거든요, 내내.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 거리,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창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내가 보름을 이제 교육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부모님들한테 다 이제 전화를 하면은 한 7, 80명에게 전화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다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썼어요. 의식을 정돈한 다음에 제가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그 교육을 다녀옵니다. 2주 동안. 2주 동안의 교육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다녀와서 더 좋은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엄마들이 단 한 명도 왜요? 왜 이렇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3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와 공간을 어떻게 또 창조할까? 이번 달은 지난번에 다녀온 교육의 심화 교육을 제가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이번 달은 무료입니다. 이번 달은 무료입니다. 1주 수업을 무료로 하겠습니다. 3주 동안은 가정학습을 하세요. 잘 다녀와서 좋은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모두 다 만장일치. 대신에 저는 뭘 손해본 거예요. 학원 운영비가 내 교육비에 추가되는 거죠. 나는 100만 원의 교육비를 냈다면 학원 운영비가 추가돼서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고,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 거리, 관계, 모든 것을 다 창조할 수 있어요. 무엇만 있다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면, 진짜 원하는 목표를 딱 두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조정이 돼야 되지? 그 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조정한 사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보물지도 만들어 갖고 오시면은 발표를 하시면은 발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미래 일기를 쓰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를 사고 또 뭐 여기에 여행을 가고 뭐 이런 거 여러분이 하면은 우리가 축하합니다. 뭐 하고 박수 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지금 58분인데요. 어, 잠시 여기까지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는지 궁금하네요. 잠깐 한마디씩만 하고 40분 동안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9시에 만나도 되겠네요. 잠깐 쉬시면서, 아니, 10시에 만나도록 할게요. 네. 자, 선수빈 코치님, 지금 앞에 시간에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혹시? 뭔가 마음에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여러 생각을 했는데, 제 가장 생각에 남는 거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네. 그래요. 네. 자, 이정아 코치님. 아, 너무 진짜 많은 말씀을 하셔서 너무 많은 말을 했죠? 네. 미안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빠요. 자, 저기, 왕성구 코치님, 네. 나의 보물 지도를 시각화해야 되겠다. 네, 그래요. 코치님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김정수 코치님. 저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다 그 말씀하고요. 상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 되게 다가왔어요. 그래요, 코치님. 네, 박선미 코치님. 저는, 신이 준 완벽한 기회가 바로 고통이다. 음. 우리 코치님 어, 요즘에 되게 급 피곤해 보여요. 피곤은 아니고, 어, 네, 좀, 네, 깊은 생각을 시간을 하고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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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자, 김동주 코치님. 머리 잘랐어요, 우리 코치님. 음, 네, 맞습니다. 네. 어, 공부하기 시작하면 돈이 더 잘 벌린다. 투자 원리. 네, 네. 돈을 더 잘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했으니까 또. 네, 아셨죠? 네. 자, 박상민 코치님.
말이 안 들린다. 네. 왜 안 들리죠, 코치님? 안 들리니까 해결해 보세요. 자, 해결해 보세요. 알았죠? 자, 김혜수 코치님. 모든 변화는 결국 좋은 것과 함께 온다. 네. 좋은 것과 함께 온다. 신유미 코치님. 저는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면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네. 것이. 술술 다 될 겁니다. 자, 이지훈 코치님.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이 준 완벽한 기회가 바로 고통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정말 원하는 어떤 방식들을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박상민 코치님 됐어요? 네. 들리실까요? 네네. 아, 네. 얘기해봐요. 내가 선택한 가슴 뛰는 응? 내가 선택한 가슴 뛰는 아직 안 들리시나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네. 내가 선택한. 가슴 뛰는 일. 가슴 뛰는 일. 그래요. 자, 가슴 뛰는 일. 네. 가슴 뛰는 일도 좋고, 편안한 일도 좋고, 좋아. 네네. 자기가 어쨌든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일을 찾으시길 바래요. 자, 이따가 되게 신기한 거는 한 사람 되게 자신의 영혼의 색깔이 담기더라고요. 어찌했든 간에. 그래서 이따 좋은 감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10시에 다시 만날 건데요. 다 만드신 분은 사진을 찍어서 톡에 올리시고, 그리고 모두 올라오면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끄시고 편안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의 보물지도라고 했어야 되나 음, 싶은데, 일단 학교에서 제가 그냥 제목을 제 나름대로 보물상자를 찾아서 만든 게 아까워서, 네네. 일단은, 네, 붙였고요. 요즘,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비해서는 제가 막 뭐를 이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요즘 상태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학교에서 뭐를 찾아야 할까 했는데 일단은 그래도 제가 바라는 건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멋진 전원주택 좀 어디 약간 산과 가깝고 계곡도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전원주택을 좀 짓고 뭐 이렇게 농사 지을 생각은 없고요. 가서 이렇게 멋진 서재가 있는 전원주택에서 가족들과 잘 지내고 또 때때로 제가 좋아하는 저의 친구들과 또 우리 코치님들을 초대할 수 있어서 같이 네, 이렇게 지내는 우리 대표님도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그런 좋은 곳에서 지내는 시간을 갖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한 달 살기나 발리에서 한 달 살기를 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보다 발리에서 하고 싶어요. 비키니를 입고 음. 거기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해서 네, 그래서 어, 거기는 외국인들도 다 그냥 비키니 입고 그냥 막 걸어 다닌다고 해서 언젠가 저 발리 해변가에서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와, 그리고 네, 그리고 다시 이 전원주택 아래는 어, 지금도 독서 모임을 뭐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독서 모임을 뭐 그게 교사 선생님들 대상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랑 지속적으로 독서 모임도 하고 또 제가 여기서 코치로 잘 성장을 한다면 뭐 어떤 다른 서로 치유해주는 그런 서로 성장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나중에도 계속 하고 싶고요. 그 아래는 제가 해외여행을 다니긴 했지만 이제 실은 제일 가고 싶은 곳이 그리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서 책으로만 읽었던 신전들을 좀 직접 보고 또 산토리니 바닷가를 좀 가보고 싶고요. 그 옆에는 이제 명상과 운동,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날씬한 몸과 또 마음과 정신과 몸이 모두 건강한 그런 사람이 점점 돼가고 싶고요. 그 위에는 이제
마을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쨌든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금은 많이 못하고 있지만 더 사람들이랑 같이 마을 공동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좀 더 함께 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은발이 멋진 나중에 중년 여성으로 어, 건강하게, 하지만 멋있게, 또 지혜롭게 그런 사람으로 익어가고 싶은 게 저의 보물 지도의 마지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숙이의 보물지도가 다 이루어진 것을 축하합니다. 아셨죠? 자, 마이크 켜시고 해주세요. 마이크 켜고. 시작. 외숙이의 외숙이의 의 보물지도가 보물지도가 다 다 이루어진 다 것을 이루어진 이루어진 걸 걸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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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치님 너무 멋진 인생입니다. 자, 다음 분 할게요. 네. 자, 다음 분 나오세요. 다음 분은 신유미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신유미입니다. 저는 이 사랑으로 빛나게 하는 유미의 보물지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코치로서 커뮤니티 리더로서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어, 저희 가정의 이런 가치나 취향이 담겨 있는 이런 집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는 이런 홈오피스, 집에서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감각 있는 공간과 그리고 책방과 이런 카페를 겸할 수 있는 어, 이런 공간이 마련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모임도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스테이도 가능한 이런 공간을 꿈꾸고 이루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른쪽 편에 이제 쓰게 된 것은 가고 싶은 곳은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 가장 단순한 이유인데 제가 친했던 이제 친구가 그곳에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어서 꼭 가서 이제 그 나라와 친구가 사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은 이 SUV라고 표현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소소하지만 가족들과 앞으로 이제 밴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또 국내외에서 한 달 살기 여행을 좀 꾸준히 하는 삶을 살고 싶고 또 가족이 캠핑을 자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되고 싶은 것은 이제 건강하고 탄탄한 몸, 이 체중뿐만 아니라 근력을 갖춘 몸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김은미 대표님처럼 이 사랑과 지혜의 리더로 성장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5천 명을 살릴 수 있는 또 영혼을 사랑하는 크리스천 코치로서 또 다른 코치들을 살리고 세우는 코치로 성장하고 싶은 소망이 있고, 음,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또 함께 성장하고 이런 선한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온오프라인 이런 가정 커뮤니티, 또 마을 공간을 운영하고 싶고,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런 세바시에서 제가 강연자로 서는 것보다 이렇게 강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자신의 고유한 삶을 이제 꽃피울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 사진이 최근에 여행을 다녀온 가족 사진, 둘째와 처음 간 여행인데 하나님 이루시는 이 작은 천국을 함께 고 계속해서 그 삶을 함께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여기 이렇게 읽어드릴까요? 위에 아주 멋있게 제목을 붙이셨네요. 시작. 사랑으로 빛나게 하는 빛나게 하는 유미의 유미의 지도가 유미의 모두 이루어진 보물지도가 것을 모두 보물지도가 이루어진 모두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마음성장학교의 코치들을 우리 코치님이 또 이렇게 구PD 같은 PD가 되셔서 세워주는 사람이 되셔서 세워주세요. 네. 자, 가족 사진 너무 예뻐요. 네. 작은 천국을 만드신 거 축하합니다. 자, 동주 코치님. 네.
동주의 보물 지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그 빛이 비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근데 제가 꽃 자수를 좋아해서 예, 결혼할 때도 이렇게 꽃 자수 드레스 입었었는데 여긴 조금 더 반짝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짝이고 여기 디올백에 미니백을 들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딱 그래서 딱 이렇게 몸매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이런 이미지를 네 가지고 싶고 또 뭔가 어 그런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고요. 음,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자동차 볼보 자동차인데요. 처음 봤어요. 한정판이라고 해가지고 얼른 잘라서 붙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링인데 제가 그 액세서리나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결혼할 때 이렇게 30만 원짜리밖에 못 해가지고 약간 네 두고두고 이런 약간 액세서리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비싼 거더라고요. 600만 원이라고. 예, 그래서 네 집착하면 1200만 원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사고 싶고요. 샀습니다. 샀습니다. 그리고 음 밑에 보면은 이제 조금 빨리 이루고 싶은 건 이번 겨울에 삿포로를 갈까 아니면은 어디를 갈까 이렇게 보다가 진짜 겨울 눈을 만끽하고 싶은 건가? 근데 이렇게 리조트 안에서 겨울에 바다를 보고 골프를 치는 것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집은 아이들이 점점 클수록 이제 더 큰 평수를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60평으로 이사 가는 거, 그리고 이런 공간 정말 이렇게 가죽 소파가 너무 가지고 싶고요. 또, 주방이 이렇게 깔끔하게 뒤에도 냉장고가 딱 들어가 있고, 앞에 딱 식탁 앞에 있는 그 대리석, 네, 그걸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이런 게 있으면 또 여기에 많이 이렇게 초대를 하고 싶어서 사람들도 초대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정말 요리를 못하는데요. 꿈은 이렇게 요리를 정말 배워서 집에서 꼭 사 먹는 것 같은 요리를 해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 그, 조리 도구나, 아직 그런 걸 잘 모르지만, 브랜드, 그런 것도 비싼 것도 한번 사보고 싶어요. 네, 그릇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나도 돈을 벌고, 또 누군가도, 좀 현실적으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300만 원씩은, 월 300만 원씩은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키우는 리더가 되고 싶고, 여기는 이제 우리 아들. 너무 덱스예요. 덱스. 예, 덱스를 덱스. 아들로 해놨구나. 예. 이렇게 좀 그냥 귀엽고 또 자신감 넘치는 그런 이미지여가지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잘 성인으로까지 오래오래 잘 자랐으면 좋겠고 또 그런 아들들하고 함께 밑에 있는 곳 가서 여기서 꼭 한번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예,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 붙였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우리 또 축하해 줍시다. 시작. 동주의 동주의 보물지도 동주의 보물지도가 이루어진 보물지도 것을 다 축하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코치님, 겨울에 삿포로 갔다 와요. 알았죠? 네. 자유여행 가면은 돈이 많이 안 들어. 왜냐면 맞아, 일본이 비행기가 많이 싸요. 많이 싸졌어.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자유여행을 가면 돼. 맞아. 네 명이서 200만 원 정도면은 저렴한 건가요? 저렴한 거지. 저렴한 거. 네. 제가 여행을 안 다녀봤어. 네. 네. 자유여행 가면 싸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아무 데나 자고. 그게 또 여행의 묘미니까 걸어 다니고 막. 음, 자, 네, 김정수 코치님. 네. 김정숙의 보물지도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좀 세월의 흐름을 대충 표현했고요. 같은 계열로 조금 묶어봤는데, 우선 당장은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과 존재경청 마음 안녕 그 강의를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 후에 KAC와 KPC 자격 취득을 노력할 거고요. 저 밑에, 그 다음 밑에 그림은 캐스퍼 차인데
저희가 큰아들, 작은아들이 이제 대학을 입학하든 졸업을 하든 이 시기쯤에 뭐 중고가 될지 새 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기동력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아들들한테 그걸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활발하게 너네 꿈을 이어가라, 뭐가 됐든. 물론 이제 운용 그거는 자기네들이 알바를 해서 기름값을 벌어야 되겠지만, 그렇고요. 둘째 아들이 이번 연도에 스키장을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겨울에 가려고, 그래서 스키를 좀 가르쳐 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예 그림은 그림책 심리코칭에 저는 미나를 좀 적용하고 싶은데 저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배우고 싶은 생각하고, 수영을 여러 번 배웠는데 초급에서 항상 멈췄어요. 그 수중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잘 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꼭 인생 중에 배우고 싶고요. 그 밑에 운동실 마련은 진짜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서 운동실을 언젠가는 꼭 마련하겠다. 그 생각이고요. 뭐 작게라도 운동기구라도 서서히 이제 마련할 거고요. 그다음 큰올케 언니가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큰올케 언니가 친정 엄마처럼 결혼할 때도 많이 챙겨주고 그랬어요. 큰올케 언니랑 되게 친한데 큰올케 언니랑 마치 친정 엄마처럼 둘만의 여행을 좀 하고 싶고요. 어, 저의 언니 둘이가 있는데 일부러 아이들을 사진을 했거든요. 근데 세자매 여행, 저희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자매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고, 어, 국내 캠핑카 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은 좀 유일하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는 거는 지금 수필을 조금씩 쓰고 있는데, 저 혼자만의 수필집은 만들지 못했는데, 수필집을 출판하고 싶고요. 자서전은 다른 사람보다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좀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자서전을 한번 쓰고 싶고, 음, 좀 제가 나이가 들어서는 그림책 작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계속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음, 뭐, 지금 여기 사진은 상가주택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멋지게 나와 있는데, 일부러 좀 멋진 사진을 골랐어요. 근데 남편하고 저희가 뜻하는 바가 있어. 이제 그 상가주택을 좀 4층짜리를 구매해서 하려고 지금 계속 모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그것도 시골이라도 괜찮으니까 좀 이렇게 한옥풍의 작은 세컨하우스에서 쉼이 필요할 때 거기서 고요히 쉼을 좀 취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 속에 가면 에너지가 굉장히 상승하는데, 뭐 여기도 사진은 좋은 걸로 골랐어요. 더 좋은 걸로. 근데, 음, 죄송합니다. 자꾸 카톡이 올랐어요. 더 좋은 걸로 골랐는데, 저기 포크레인 운전 자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기 초원을 좀, 제가 이렇게 슬슬슬 꾸미고 싶어가지고, 포크레인 자격증을 꼭 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시골에 시골 집에 서재랑 이렇게 기도실을 겸한 공간은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온실도 꼭 있었으면 좋겠고, 영화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들을 모아봤고요. 노년엔 제가 작은 도서관을 좀 운영하면서, 독서논술과 원예치료는 좀 나눔으로 이렇게 하고 싶고요. 마지막에 유언을 좀 미리 써두고 싶어요. 그러면서 계속 수정하기 하고 싶은데, 거기, 마지막 제가 써놓은 메시지가 죽음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삶에 겸허하며 현재를 감사하며 누릴 줄 안다. 이런 메시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다른 메시지들은 이제 저한테 동기부여되는 메시지들을 가운데 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계속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저의 보물지도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뤄가고 있는 우리 코치님, 네. 자, 정수기의 보물지도가 다 보물지도가 다 이뤄지기를 이루어진 축하합니다. 것을 이루어지기를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최근 이제 한 5년 안에 이 건물까지 모든 게 다 바뀌겠네요, 코치님. 그죠? 네. 아, 자, 축하합니다. 자, 다음은, 네, 이정화 코치님. 네. 아, 저 너무 멋진데요? 오늘 네. 갑자기 그냥 저 오늘 잡지 사러 동묘까지 갔다가 못 아, 사갖고 진짜요? 집에 그나마 있던 거 네. 다행이다 싶어갖고 그냥 얼떨결에 했는데요. 글씨도 너무 예쁘네요. 가운데에는 이제 저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찾다가 되게 이 분이 되게 우아하고 뭔가 여유롭고 뭔가 되게 이렇게 어, 편안해 보여서 이런 모습을 그런 모습을 띈 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셀프하고 해피를 합해서 셀피라는 말을 이렇게 막 써 있는 무슨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셀프, 나 행복, 그리고 또 위 해피 하면서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아, 그래,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면 참 좋지. 예, 이런 심정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간이 주는 그 힘이 저한테는 참 있는 것 같아요. 자연도 저한테 되게 좋은데, 그냥 어떤 또 공간이 주는 또 그런 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멋진 그런 공간을 이렇게 꾸며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집도 저만의 여기 오른쪽에 그 하얀 그 뭔가 독특한, 나만의 독특한 그런 집을 갖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작게 그 남녀가 이렇게 노인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 있죠? 청청이네요, 청청. 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그런 노년의 어떤 삶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노천탕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뭔가 노천탕이 좋은 곳은 한번 이렇게 찾아다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아,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정아의 보물지도가 다 보물지도가 이뤄진 다 것을 다 이루어진 이루어진 것을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 코치님, 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은 박상림 코치님. 네, 제 목소리 들리실까요? 아, 네네, 이제, 네, 이제 들려요. 아까는 안 들렸어요. 지금 잘. 가운데, 네, 가운데 사진은 예전에 어떤 분이 앱을 하나 소개시켜줬는데, 제 이미지를 넣으면 이렇게 어, 이렇게, 비즈 아, 시절의 모습으로, 이렇게, 뭐, 리즈 시절의 모습? 그 내가 볼 정도는 때, 아니었지만, 아니, 내가 볼 때 이 모습보다 지금이 훨씬 더 멋있는데? 뭐, 네. 자신감 있는데? 그래서 이걸 붙였더니 아들도 딸도 와서, 이게 엄마라고? 라고 학원은 갔지만, 네. 그래서 이 모습을 가운데 붙였고요. 저는, 이제, 이 세바시 강연처럼 어찌됐든 제가 뭔가, 어, 강의를 하고 책을 출간하고 해서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기 옆에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는 뭐냐면, 지금 어찌됐든 빼기를 해서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곳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자연적으로 더하기가 되고 곱하기가 되고 나중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써봤고요. 그리고 지금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질 못했는데 하나씩 언젠가는 꼭 갈 거라는 것과, 그리고, 요즘에 데이식스 해피라는 노래가 되게 저한테 위로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데이식스 콘서트에서 가서 그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요즘 자동차가 제가 중고차를 사가지고 좀 오래 탔는데, 좀 아프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차를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빨리 만나자라고 좀 써봤고, 그리고 아까 대표님 그 빨간 지갑이 저도 눈에 확 아, 들어오더라고요. 제 지갑도 지금 10년 넘게 써가지고 좀 많이 해진 상태인데, 그래서 현금이 마르지 않는 빨간 지갑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르지 않아, 이거. 마르지 아, 않아.
네, 그런 대표님처럼 그런 빨간 지갑을 갖고 싶고, 그리고 이 진짜 좋은 블랙, 거 예, 있어요. 샤넬이. 현대카드에 블랙카드라고 있는데 이게 단 1,000명에게만 주는 카드라고 하더라고. 그 속에 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지의 흰 티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을 봤는데, 이런 건강한 신체를 자본을 갖고 있으면 이 건강한 심리 자본도 갖게 된다. 서로 짝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건강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식단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 필수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한 거예요, 저거? 세포 영양소 글루콘? PPL 들어간 것 같은데, PPL. 자, 아, 네. 자, 상림이의 보물지도가 다 이뤄진 다 것을 이루어진 다 것을 이루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 이뤄진 걸 네, 축하합니다. 네, 이 데이식스의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자, 네, 다음은, 우리 박선미 코치님 완전 에너지가 아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모습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게 나올 줄. 네, 네. 저는 에너제틱한 선미의 보물지도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 그, 에너제틱하게 손을 들고 2026년에는 나야가라 폴스에 가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저기 이제 하루 종일 누워서 잔디밭에도 뒹굴고, 폭포도 보고, 폭포 밑에 배도 타고 며칠을 아마 즐겁게 보내고 또 이제 앞으로 주3회 땀 흘리기를 꾸준히 해서 탄탄한 근육으로 과연 20대인가 이러면서 모두가 의심하는 그런 체력을 갖고 싶고 또 이 연금 복권을 제가 며칠 전에 샀는데, 오, 네, 이거 번호인데 이게 나도 사실은, 오조라는 건 줄 알았어, 진짜. 번호예요? 아니, 예, 번호예요. 근데 월 700씩 2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월 700씩 남아도는 뭐니 어쩔 것이요. 어, 나는 부자다. 너무 부자라서 이 700씩 남아도는 돈을 좀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로 2025년 책을 일단 한 건 원래 올해 좀 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년에 새로운 책을 낼까 생각 중이고 냈습니다. 음, 냈고 그다음에 작게나마 후배 교사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숲속에 세컨하우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만을 위한 벤치가 있고 언제나 함께 같이 앉을 벤치가 또 있습니다. 제가 삶의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등대 그림은 누군가의 삶에 장기적으로 등대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자주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자립준비 청년이란 그들이 많이 제 마음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꾸준히 있어서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보물 지도는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네, 코치님. 자, 시작. 에너제틱한 에너제틱한 선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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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지도가 보물지도가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진 것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다 축하합니다. 이루어진 걸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혜수 코치님 목소리죠? 네. 어, 자, 이거는 누굴까요? 접니다. 수빈이 빼어나게 빛나는 수빈이군요. 네. 네. 네, 저는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넓게 해주셔도 되세요. 이게 넓게 하면 아, 잘리네. 네. 아, 이게 넓게야.
네, 알겠습니다. 더 하면 잘려서. 네, 네. 아, 네. 빼어나게 빛나는 수빈이의 보물지도를, 네, 안내해 드릴게요. 위에 보시면은요, 여름이라서 아들하고 남편하고 이제 여행을 가서, 시원하게 수영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예요. 그리고 아래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상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옆에는 저희 집이에요. 이름을 느달하우스라고 지었는데요. 느달이 저희가 늦게 만나서 늦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느린 달팽이 커플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느달하우스의 집이라고, 이렇게, 지어봤고요. 밑에는 제 드림카예요. 페라리인데 드디어 이제 겟을 해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는 숲칠 심리 코칭 연구소 나무 옆자리의 대표인데요. 지금은 이제 특별하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특별한 날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 제가 가장 목표를 하고 있는 하늘나라에 가서 수고했다 내 딸아라고 예수님께 듣고 있는 저희 모습이에요. 네. 네, 네, 이게 하나의 장면이 다 명화 같으네요. 하나하나가. 네. 저기, 코치님, 여기, 느다라우스는 네, 그 작년인가 벌써? 아니, 올해죠, 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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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봄에, 네, 올해 서른째예요. 네, 거기, 그죠. 우리 같이 갔던 네, 거기죠. 맞아요, 맞아요. 거기네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자, 수빈이의 보물지도가, 빼어나게 빛나는 해줄까요? 네, 시작. 빼어나게 빛나는 빼어나게 빛나는 빛나는 수빈이의 수빈이의 보물지도가 보물지도가 다 이루어진 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느다라우스도 예쁘고, 나무 옆자리라는 이름도 너무 예쁘네요. 아, 네. 네, 이준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어, 저는 최종 목표는, 어, 미술치료사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그림책과 함께 미술치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좀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가까운 데서 살고 싶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시니어 분들, 이렇게 노인분들을 좀, 많이 좀 돕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시회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상도 받고 싶고, 그래요. 음, 그리고 저 아래 할머니는 모지스 할머니인데요. 저도 101살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보물지도를 만들었을 때, 제가 작년 거가 있더라고요. 아까 봤는데. 근데 너무 비슷해요. 변화가 없이 정말 똑같은데, 제가 이미, 지금, 그때는 이 미술치료를 안 했는데, 지금 이미 시작을 했고, 이미 제가, 실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내 꿈이 이제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이루어졌다라는 진짜 확신이 들었어요. 이걸 만들면서. 그래서 너무 그러네요. 기뻤어요. 네. 작년에 미술 치료를 배워야겠다 그랬는데, 배우기 네, 한참 네, 배웠고, 그때 바로, 네, 그때 바로 시작을 해서, 네, 네, 지금 한 1년 넘었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리고 작년에 했는데 벌써 책 두 권이 나왔잖아요. 1년 만에. 1년 동안. 아, 네, 네, 미리 준비도 맞아요. 하시고, 어쨌든 두 권. 그건 여기 들고. 네, 네. 그래요, 코치님.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신 거예요? 네, 저는 꿈이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되게 네, 은유와 비유로 또 여러 사진으로 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작. 지은이의 보물지도가 보물지도가 다 다 이루어진 이루어진 것을 것을 이루어진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공간, 이런 것들이 참 비슷하고 닮았다 싶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편안함에 다가가기가 어려울까요?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야들. 자, 자기가 편안하고 좋은 곳에, 편안해도 됩니다, 다. 자, 네, 우리 코치님, 나와주세요. 네. 저는 행복한 성국의 보물지도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어제 시험 치고 너무 준비를 못해가 갑자기 한다고 책도 자르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엄청 바쁘던데, 혼자 바닥에 예, 있고. 네, 바닥에서. 저는 여기 초록색부터 가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임상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황토방 북스테이를 해서 사람들이 쉬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저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5년 후라고 잡아 놨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약간 친정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고요. 네. 그리고 거기 옆에는 오은영 박사님인데, 오은영 박사님이랑 같이 어, 심리 상담을 같이 제가 주고, 원영 박사님이, 예, 보조 이렇게 해서, 심, 보죠? 네. 그, 심리 상담을 같이, 진행하고 싶은 원대한 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맨 위에는 10년 후에 저게 요렇게 펼치면 돈다발인데, 음, 100억 돈을 모아서 저희 친정 식구가 8남매거든요. 음, 8남매니까 이제 100억을 모아서 한 음, 집당 10억씩 이렇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좀 유명한 강사가 되어서 강의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꿈을 이루어봤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네. 적어봤습니다. 아유, 좀 네. 단순하죠? 아니요, 아니요. 네. 이미 다 이뤄졌는데요. 오은영 박사를 보조로 두는 것만 빼고.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 코치님이 메인으로 오은영 박사를 초대해가지고, 음. 100억씩 버니까 오은영 박사한테 1,000만 원씩 주고 이제 오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뭔가를 이렇게 하면 참 좋겠네요. 네, 코치님. 자, 행복한 성국의 성국의 보물지도가 보물지도가 다 이루어진 이루어졌음을 것을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토방 빨리 해야지. 내가 강의 다니면서 좀 들리게, 구치님. 5년 후 말고요. 황토방 스테이. 지금 황도방에서 듣고 있는데, 그죠. 지금 황토방에 듣고 있죠. 네, 진짜 집 다 잘 고치셔서 축하합니다, 코치님. 이 5년 후는 정년퇴직을 얘기하나 보다. 그래요. 자, 퇴직할 때까지 잘 이제 실력을 또 쌓으시면 좋겠네요. 점점 더, 그죠? 다음 준비. 이제 다 했나 봐요, 우리. 이게 없네. 네. 자, 한 분 한 분의 보물 지도를 보면서 이게 되게 에너지가 느껴지죠? 그죠?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이걸 붙여놓고, 나 이거를 보니까 마음에 좀 부담이 들어. 그러면 그걸 다시 떼도 되고요. 또, 이걸 더 붙이고 싶어. 그럼 다시 더 붙여도 돼요.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집에다 붙여놨는데 이웃집에서 놀러 올 때 이거를 감추게 됐대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이거를 원래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감추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와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보물지도는, 우리는 지금 다 내 보물지도는 이렇다, 나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이제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 꿈, 소망, 이런 거는 선포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의식이 같은 의식의 사람들에게는 선포를 하면 좋은데, 의식이 낮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웃기고 있네, 막 이러면서 이제 헐뜯기, 비난하기,
무시하기, 그다음에 회방도 하고 끌어내리기. 그래서 결국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 아무에게나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신념의 마력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무에게나 이야기하면 안 돼요. 특히 가족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기도 해요. 가끔은. 가족과 내 의식이 레벨이 다를 때 가족들이 비웃어요. 가족은 아직 성장이 안 돼서 그래요. 가족은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 꿈을 내가 자랑하고 선포해서 그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면은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는 내가 이런 선포를 할 때, 아, 우리 코치님 그거 한다 그랬지? 그래서 누군가 이제 내가 선포를 함과 동시에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관련된 일을 하거나 비슷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늘 알릴 필요가 있어요. 늘, 나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저, 나중에 그런 거 있으면 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가족이나 친구, 동네 엄마들에게는 이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셨죠? 네. 그런 거예요. 네. 또 우리 가족이 나를 자꾸 내가 뭐 하는 거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혼자 어디 장롱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장롱을 딱 열어서 옷 갈아입을 때 내가 보이는 곳에 이렇게 해도 되고, 카메라 속에다가 넣어놔도 되고, 그때. 근데 신기하게도 한번 이렇게 생생한 이미지로 느끼고, 만들고, 선택하고 해서 저장해 놓은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네,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것들이 스스로 일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힘들이지 않고, 애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를 나눌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선택하고 행동하고 경험하세요. 선택하고 행동하고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거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도전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은 나의 욕구와 감정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욕구와 감정. 우리 지금 자기 존재 경청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파워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 3주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자기만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3주 동안에. 어떤 사람은 매일 똑같아요. 오늘 힘들다. 근데 매일 똑같아. 일주일을 쭉 보면 내가 일상에 여러 가지 결이 있을 텐데 매일 힘든 것을 선택하고 있나? 네, 뭐 하여튼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3주 동안 이제 기록했으면 3주 동안 내가 어떤 패턴으로 나를 느끼고 또 그 삶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으면 자기 인식, 자각, 그 다음에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나와의 연결이 온전해지면 나를 찾는 여정은 끝납니다. 네. 욕구와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더 높은 의식으로 성장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일에 참여하고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이루어져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게 애씀과 수고로움이 동반될 때만 가능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왜냐하면 나와 타인이 둘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모습 그대로 나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자기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일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보물지도에 무언가를 붙여야 되면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애써서 성취해야 되는 걸 붙일 수 있어요. 지금 젊은 우리 코치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50대 넘으신 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여유로운 삶, 더 여유롭고 더 고급스럽고 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 보물지도에 넣어도 괜찮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과정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 해야 될 미션이 있는데요.
오늘 10주간의 여정을 마칩니다. 마음성장 프로코치 양성 과정은 우리가 함께한 연구형 과정의 기초, 그리고 영양, 심화 과정, 이 세 가지의 과정을 마음성장 프로코치 양성 과정으로 자격증이 발급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초는 요 마음성장 코칭 기초 자격증 드렸고, 영양도 드렸는데, 이제 심화 과정의 자격증은 마음성장 심리 코칭이라고 안 나가고, 마음성장 프로코치 양성 과정으로 나갈 거예요. 거기에는 이 20시간, 24시간, 30시간이 모두 기록된 한 장의 자격증이 나갈 거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강의를 열시거나 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성장 심리코칭 한국코치협회 인증 심화과정 그 수료증도 발급이 될 거예요. 시험은 따로 없고요. 여러분이 보물지도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보물지도를 오늘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보물지도를 만들어서 제출하시고 그리고 성장 보고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카페에. 성장 보고서 쓰는 방식에 맞춰서 성장 보고서를 쓰시면 돼요. 성장 보고서 쓰는 방식은 이따가 또 요거 하나를 공유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카페에 있는 방식이에요. 성장 보고서 쓰는 방식에 맞춰 쓰지 않고 그냥 짧게 이렇게 쓰시면은 제가 다시 쓰라고 연락을 드릴 겁니다. 다시 쓰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성장 보고서를 쓰는 것이 이번 1년 동안의 연구연 과정에 정리가 되며 자기 선포를 다시 한번 또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쓴 글이 다른 동료들에게도 또 영향을 줄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코치님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제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읽고 드리는 메시지가 있는데 왠지 오늘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오전에는 안 했는데 그냥 메시지만 전해드렸어요. 가지 않는 길이란 시를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들을 일이 있겠죠?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시 중에 하나래요. 마치 모차르트의 음악과도 같다고 하네요. 노란 숲속에 두 갈래로 길이나 있었습니다. 두 길을 다 가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쪽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곳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우거지고 발자취도 적어 누군가 더 걸어야 할 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갈래 길에는 똑같이 밟은 흔적이 없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노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자, 여러분의 인생에는 언제나 두 갈래 갈림길이 있을 거예요. 언제나 있을 거예요. 매일 있겠죠. 그런데 그때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생의 정말 아주 절박한 순간에 이 시가 떠올랐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시인데 이 시를 이 시가 이제 40살 이제 죽음을 생각했을 때 떠올랐어요. 이 시가 딱 떠올르자 제가 깨달은 득도 득도의 순간에 떠올랐는데 저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건 없다라는 걸.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세상은 360도 방향으로 온천지 다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아, 내가 이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죽어도 되고, 살아도 돼. 그딴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구나.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게 다를 것이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게 다를 것이야. 지금 필요한 걸 하자. 근데 저는 그때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조건 학원을 닫고, 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겠어라고 선언하고 무작정 들어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너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글을 쓰고 가만히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가장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살아갈 시간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두려움 없이 앉아서 책을 쓰고,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두 갈래 길을 만나면 어디로 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어느 쪽이든지 한 발을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말했죠. 모든 변화는 좋은 것을 가지고 온다. 어디로 가든지 좋은 경험을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용기가 나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전체 과정을 통틀어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네. 살다가 보면 갈림길에 서 있는 나를 만나게 될 만나게 것이다. 될 것이다. 어떤 길을 어떤 선택해도 길을 나는 선택해도 그 길을 나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경험을 하게 될 할 것이다.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고 길이 그 길이 조금 조금 험하다면 나는 그 나는 그 고난을 고난을 통해 통해 더 더 빛나는 빛나는 황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마음의 마음의 그림자를 그림자를 황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을 배워서 것을 알고 있고 알고 있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기 더 때문에 이상 내 삶의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나는 나의 주인이다. 내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 한다. 한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내 나는 내 인생의 연금술사. 인생의 연금술사다. 네, 여러분은 이제 이 과정을 통해 내면 아이의 상처를 황금으로 결국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을 배웠어요. 배웠는데 모르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다라는 자신의 신념과 함께 하시고 그 신념을 원하는 신념으로 바꾸는 것까지도 배웠어요. 그리고 아무리 개똥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는 것도 오늘 배웠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자기가 편하고 남에게 무해한 사람으로 살면 돼요. 내가 편하고 타인에게 무해한 그런 존재로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더 멋지고 근사한 것이 없더라고요. 네. 그냥 그때그때 삶의 계절에 맞게 내가 가장 편하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삶으로 아마 안내하게 될 거예요. 자,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살아가실 수 있게 다음 주부터는 백만장자 메신저로 여러분의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자, 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백만장자 메신저는 다 준비해가지고 읽어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는 4주 뒤에 마칠 거고요. 졸업식은 4주 뒤에 18일 날 이 공간에서 졸업식을 할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 이제 오프라인 워크숍은 하루 꼬박 이제 10시부터 7시까지 하는 거여서 뭐 졸업식으로 모이긴 하지만 뭐 이제 단체 사진을 찍고 뭐 이런 거지 다 이제 어쨌든 존재 영적 워크숍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졸업식은 18일 날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감사를 나누고 축하를 나누는 시간으로 할게요. 오늘의 성찰은 단어 하나씩만 하시고 우리 그 성장 보고서로 보도록 할게요. 서로 서로의 성장 보고서를 같이 보시고 다 쓴 분은 그 이제 우리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성찰 한마디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잠깐 오버가 됐는데, 네. 김혜수 코치님, 어, 조금 더 욕심내며 살기. 좋아요. 자, 김동주 코치님, 어떤 길로 가도 상관없고 내가 편안한 길을 선택한다. 네. 박성구 코치님,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네. 손수빈 코치님,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네. 박상님, 코치님, 어, 어떤 삶도 괜찮다. 네. 자, 신유미 코치님, 네, 가장 편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 네. 자, 이정아 코치님, 음. 어느 길이든 어떤 경험이든 다 좋다. 네. 이지은 코치님, 나의 꿈은 이루어졌다. 네. 자, 김정수 코치님, 어, 나는 나다. 음, 나는 내 인생의 연금술사다. 네.
박선미 코치님. 어떤 선택이든 어떤 길이든 다 옳다. 네. 여러분의 꿈이 모두 다 이뤄진 것을 축하합니다. 다 이뤄졌어요. 제가 보니까 다 1, 2년 안에 다 그 일을 하고 계실 거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느껴지네요. 자, 오늘 우리 10주간의 여정 마친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을 건데요. 자기 보물지도 옆에 있어요? 이게 되게 기념이 될 거예요. 보물지도가 다 안 나와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 뒤에 배경이 있어서 이게 내 보물지도의 그 비밀스러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네. 자, 네, 다 안 나와도 되고. 그래도 조금 얼굴이 앞으로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보물지도 다 안 나와도 돼요. 그냥, 보물지도를 만든 우리. 근데 옆으로 놓으면 안 나오고 앞으로 얼굴 아래로 놔야 돼. 가슴 아래로. 이렇게 다가와야 돼. 다가와야 돼.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다가왔잖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신유미 코치님 하얀색밖에 안 나오잖아. 잠깐만 한번 볼게요. 네. 아유, 근데 너무 얼굴이 이쁘네요.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코치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정수 코치님, 김정수 코치님 없어. 안 나왔어. 하얀색이야. 미안해요. 한 번만 더 찍어요. 우리 김정수 코치님 사라졌단 말이죠. 네, 자기 얼굴 사라지지 않게 잘 지켜요,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할게요. 멈춰 있어요. 알았죠? 하나, 둘, 셋 그냥 찍을게요. 네. 네. 너무 재밌네요. 자, 여러분의 꿈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네, 저도 덩달아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멋진 보물지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편안한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